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은데 차마 창피해서 말도 못해요. 집안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 저 좀 위로해주세요. 저는 30살에 결혼해서 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5살인 딸아이가 있어요. 남편은 은행원이고요. 저 역시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육아 때문에 그만뒀고요. 남편과 저는 사내 연애를 하다가 결혼했어요. 솔직히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할 줄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남편은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동료로 편하게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들 중 한 명이 생일이라 오랜만에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 맞은편 자리에 있던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 했던 직장 동료와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혹시 연애할 마음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소개해 주시게요? 라고 물었죠. 제 질문에 남편이 씩 웃으면서 그럼 저랑 연애해 볼래요?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얼떨결에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고백을 받은 후부터 계속 그 사람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밤마다 생각이 나더군요. 저에게 보여줬던 귀여운 웃음도 생각이 나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흘렀을까. 퇴근 후에 집에 가려던 남편을 불러서 어렵게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혹시 그때 했던 고백이 아직 유효한가요? 했더니 남편이 그건 왜요? 라고 묻더군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저는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유효하면 받고 싶어서요. 이런 제 대답에 한동안 말이 없다가 벼랑간 남편이 소리내서 웃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사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는 정말 좋았어요.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제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만큼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날마다 들었습니다. 왠지 남편과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던 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희 엄마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인데 말이죠. 사실 저희 엄마는 아빠 말고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2번이나. 제가 알게 된 것만 2번이지 더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엄마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건 17살 때였습니다. 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왠지 땡땡이 치고 싶은 날이요. 그날 왜인지 모르게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고 조퇴를 했었죠. 처음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집에 들어갈까 생각도 했어요. 집에 일찍 가면 엄마에게 혼날 게 뻔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엄마한테도 아프다고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조퇴하고 바로 집을 향했죠. 열쇠로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엄마가 낑낑거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처음에 엄마가 어디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급하게 안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어떤 남자와 침대에 있더군요. 저를 본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이불로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던 남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단골인 슈퍼가게 아저씨였거든요. 제가 슈퍼에 가면 항상 밝게 인사해주면서 공짜로 아이스크림을 주던 상냥한 아저씨였죠. 그런데 그런 분이 저희 엄마와 그런 짓을 저지르다니 너무 끔찍했습니다. 아저씨가 돌아가고 엄마는 울면서 저에게 빌었습니다. 제발 아빠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제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엄마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17살이었는데 어떻게 아빠한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무서워서 당연히 말 못하죠. 게다가 왠지 제가 사실을 말하면 부모님이 이혼하실 것만 같았어요. 엄마 아빠 없이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암담했죠. 그래서 비밀을 지켰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요. 딸에게 외도를 들켰으니 엄마가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또다시 외도를 저질렀어요. 다음 상대는 엄마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늦은 밤 차 안에서 그걸 하시다가 집에 들어오던 저에게 들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도 엄마는 예전과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비셨어요. 절대 아빠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요. 저는 그때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엄마의 외도를 2번이나 목격한 제가 어떻게 결혼을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절대 결혼 같은 건 안 할 거라고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의 그런 다짐을 깨버려 주더군요. 결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1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이후 딸도 낳았죠. 물론 결혼 생활이 마냥 행복했던 것은 아니에요. 나름 우여곡절도 많았고 많이 다투기도 했죠. 하지만 결혼한 걸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만큼 제 남편과 딸을 사랑했거든요. 엄마는 다행히 종교를 갖게 된 후로는 잠잠하셨어요. 동네 친한 아주머니 권유로 엄마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꽤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항상 가족을 위해 기도도 하셨죠.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에게 감사했죠. 엄마가 신을 믿은 후부터 외도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딸아이가 아침부터 할미를 찾더군요. 할미는 외할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저희 엄마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집에 가겠다고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더군요. 할미 오늘 집에 없나 보다 라고 딸아이한테 말을 했는데 엉엉 울더라고요. 계속 할미 하면서요. 하는 수 없이 딸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엄마가 오는 걸 기다리려고요. 저희 집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가까운 편이죠. 그렇게 친정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딸아이가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할비 라고 하는 겁니다. 딸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 시아버지께서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계시더군요. 저는 큰 소리로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저를 보신 시아버지께서 당황을 하시면서 여기에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 지금 친정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현이가 계속 외할머니를 찾아서요. 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어서 가보라고 하시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셨어요. 시댁이랑 친정집은 차로 20분 거리로 가까운 편이었죠. 남편과 저는 같은 지점에서 근무한 사이라 사는 동네도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저희 동네에서 봐도 저는 놀랄 건 없었지만 막상 우연히 마주치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동네에서 자주 시아버지와 마주쳤어요. 한 번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여러 번 마주치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께 혹시 이쪽에 뭐 배우러 다니시냐 물었죠. 시아버지께서 이것저것 배우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뭘 배우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친한 친구가 저희 동네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죠. 그 이후로 시아버지를 다시 저희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바로 친정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간 친한 친구가 저희 가족들 먹으라고 복숭아를 2박스나 보낸 거예요. 세 식구가 먹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3개로 나눠 담아 하나는 저희 가족 먹고 나머지는 각각 시댁과 친정에 갖다 드리기로 했죠. 가장 먼저 시댁에 가서 복숭아를 드린 후에 오랜만에 엄마 밥도 얻어먹을 겸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한 송이는 복숭아를 듣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딸아이 손을 잡고 친정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들어섰는데 낯익은 자동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차였어요. 저는 친정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었죠. 우리 아버님이 여기 다녀가셨어? 그랬더니 엄마가 당황하면서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오는 길에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님 차를 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화들짝 놀라시면서 너희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를 왜 와?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시아버지가 친정집에 굳이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친한 친구분이 친정집 근처에 사시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쯤인가 시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셨어요.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어봤죠. 처음에는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려워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가 아무래도 바람난 것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된다며 아마 아닐 거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던 시아버님은 절대 바람을 피우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딱히 말씀도 없으시고 고지식하세요. 활동적인 분도 아니시고 굉장히 정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셨죠. 그러신 분이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엔 오해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빨래를 하려고 빨랫감을 세탁기에 넣다가 아버님 옷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청 충격이었어요. 아버님 같은 분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창피하지만 도저히 말할 사람이 없어서 어렵게 말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죠. 어머님은 혹시 너희 시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증거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물으셨죠.
시어머니의 물음에 갑자기 저는 시아버님의 친한 친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요즘 시아버지를 저희 친정집 근처에서 자주 뵈었는데 그것이 외도 때문인 것 같다고요. 시아버지의 외도 상대가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것 같다고요. 아버님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볼까요? 제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바로 저에게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자동차 키는 어떻게 해서든 저에게 주겠다고요. 시어머님과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일단 남편 없이 딸아이만 데리고서 시댁으로 왔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디저트까지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아버님이 주무시기를 기다리면서요. 보통 시아버지가 밤 10시쯤 되면 잠에 드셨거든요. 그날도 아니나 다를까 밤 7시 40분쯤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10시 20분쯤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셔서는 시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키를 받아서 바로 주차장으로 향했죠. 운전석에 올라탄 저는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시아버님을 저희 동네에서 마주친 날짜를 대략 기억해서 확인을 했죠. 시어머님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주 교태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두 분이 나누신 대화 수위도 꽤 높았습니다. 교태 있는 목소리의 여성분이 나이가 있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제법인데요.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부끄러우신지 실실 웃음을 흘리셨고요. 그런데 그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 목소리가 낯익은 겁니다. 그래서 볼륨을 더 키워봤죠. 좀 더 확실히 들어보려고요. 눈을 감고 집중해서 대화를 듣는데 순간 헉하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낯이 익다고 느낀 여자의 목소리가 누군지 알았거든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예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친정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와 바람을 피우고 계셨던 거죠.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현기증이 나면서 눈앞이 핑 돌더군요. 그대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를 제자리에 놓고 시아버지 차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저히 제대로 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바닥에 주저앉아 멍만 때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절대 말도 안 되는 일이 문 앞에서 펼쳐진 거죠. 저는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생각하며 외면해 보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염습해 오더라고요. 일단 진정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해 봤냐고요. 차마 시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하면서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편으로는 안심하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저는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른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면서 자동차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마트로 장을 보러 간다고요. 엄마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동차 키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석에 앉아 엄마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확인을 했죠. 엄마의 자동차에서도 외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정엄마 자동차를 타신 적이 있었던 거죠.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는 누가 들어도 연인 같았죠. 심지어 야릇한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차마 더 듣지 못하고 블랙박스를 급하게 껐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가 변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뉘우치고 달라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제 착각이었어요. 엄마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7살 때 봤던 엄마와 지금의 엄마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저는 그때 차라리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종말했으면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끔찍한 진실을 저만 알고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후회도 되더군요. 17살 때 엄마의 외도를 처음 마주했을 때 모른 척 침묵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요.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엄마는 시아버지와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엄마에게는 마트에 간다고 둘러댔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마트를 가서 장을 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뭘 구매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넉나간 사람처럼 카트를 끌고 다녔으니까요. 운전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사고라도 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엄마에게 키를 돌려주는데 엄마가 저에게 안색이 좋지 않다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걱정을 하는 엄마가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뻔뻔하게, 그것도 제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워놓고 어떻게 저를 걱정할 수가 있는 걸까요? 엄마가 아니라 정말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득 부엌 식탁 위에 놓여진 포도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포도를 보자마자 속이 다시 뒤집어졌어요. 저희 가족은 포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아빠는 포도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엄마는 절대 포도를 사지 않았죠. 그래서 포도를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웬 포도야? 하니 엄마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더군요. 웬 먹으려고 샀지 해서 엄마 포도 안 좋아하잖아. 아니야, 엄마 포도 좋아해. 저는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포도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지. 저는 몸을 돌려서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너무나 당황을 하면서 그러니 하셨어요. 사실 그냥 모른 척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뻔뻔한 엄마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엄마 차 블랙박스 확인했어. 라고요. 엄마는 그걸 왜 봤냐고 묻더군요. 저는 사실 어제 시아버지 차 블랙박스도 확인했어. 라고요. 엄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더듬거리면서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라고 하더니 제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자 바로 행동에 들어가더군요. 엄마의 특기, 무릎 꿇고 빌기 말입니다. 엄마는 오래전 그날처럼 또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네 아빠한테는 알지?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엄마의 외도를 숨겨줄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사람이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시아버지랑 그럴 수가 있어, 엄마는? 했더니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꼬드긴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아주 잘 압니다. 분명히 엄마가 먼저 시아버지를 유혹했을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가 먼저 그런 거 다 안다고요. 엄마는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어떻게 딸이 엄마 말을 안 믿을 수가 있냐고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들킨 거 이번만이 아니잖아. 예전에도 나한테 봐달라고 해놓고 봐봐. 엄마가 또 이랬잖아. 그런데 내가 엄마를 어떻게 믿어야 돼? 그제서야 엄마는 모든 사실을 말하더군요. 시아버지와 엄마 두 분은 우연히 만났다고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올라가다가 거기서 시아버지를 만났다고요.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만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뒷산에서 또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답니다. 딸아이 시아버지에게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두 분이서 저녁을 드시면서 술도 함께 드신 겁니다. 술에 취한 두 분은 대화를 이리저리 나누다가 눈이 맞아서 친정집에서 잠자리를 가졌답니다. 마침 저희 아빠가 친구들이랑 낚시를 갔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은 자주 만나 데이트를 했고 잠자리를 했답니다. 엄마가 그러더군요. 너희 아빠랑 다르게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에 반했다고요. 처음에는 하면 안 되는 짓이라고 끊어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제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모르는 사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상식 씨도 나한테 그랬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제라도 이혼하고 나랑 살겠다고. 그래서 나도 그랬다. 네 아빠랑 이혼하겠다고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엄마의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죠. 제가 오열하자 엄마도 함께 울면서 미안하다며 또다시 빌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비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17살 때 엄마의 외도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때 비밀로 했던 대가를 지금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나도 사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는 엄마를 뿌리치고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다정하게 TV를 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셨어요. 저는 급히 119를 눌러 응급실에 갔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남편도 응급실에 왔더군요. 시아버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나마의 양심이 있으셨던 거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왜 쓰러졌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더군요. 제가 못 믿겠으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제 말을 믿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같이 주저앉아 울었고요. 응급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 부부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차리신 어머님도 침대에서 우셨어요. 시어머님은 일주일 정도 입원해 계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께 미친 듯이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욕도 서슴없이 내뱉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엄마로 둔 내 잘못도 있으니 그 죄값 받겠다고요. 엄마가 저질렀던 외도에 대해서도 모두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실을 아빠에게 털어놨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와 이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러면서 그런 아빠를 둔 자기 잘못도 있는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너무나 미안하다면서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로 끌어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음을 추스른 저희 부부는 생각을 정리한 후 제일 먼저 시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죠. 오늘부로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인연을 모두 끊고 저희 부부만 보며 살겠다고요. 저희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울면서 그게 최선이냐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해야만 저희가 계속 부부로 살 수 있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17살 때 처음 봤던 엄마의 외도부터 시작해 제가 아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빠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래, 너도 알고 있었구나 하셨는데 그 말에 제가 오히려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는 이미 엄마의 외도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최근에도 엄마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가 시아버지인 건 모르셨고요.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저지른 2번의 외도 역시 아빠는 알고 계셨더군요. 아빠는 가끔 연락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네 엄마랑은 연락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친정엄마와 시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엄마와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고요.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와 인연을 끊냐면서요. 저는 더 이상 엄마 딸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딸에게도 더 이상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물었어요. 자신이 더럽냐고요. 저는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응, 더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시아버지와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더군요. 남편도 시아버지께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희 부부는 바로 집을 내놓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으로요. 남편은 지방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늦을 줄 알았던 발령이 생각보다 빨리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 가족은 충북 당진으로 왔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발령난 지점에서 근무 중이고 저는 딸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연고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쓸쓸하고 외롭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주변 아기 엄마들과 친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모두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끝까지 절대 이혼은 못하겠다고 하다가 소송을 했고 시부모님은 원만하게 합의 이혼하셨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당진으로 내려온 후에도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서울로 오라고요. 저는 연을 끊겠다고 다짐한 터라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변경했고요. 저희 엄마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남편 전화번호도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님과 친정아빠와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2분 다 저희 집에 다녀가시기도 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가 잘 적응해 사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향이었던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이모님과 살고 계십니다. 자신은 걱정하지 말고 저희는 저희 가족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원래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엄마는 이혼을 하시고 그 집을 나가셨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저희 아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으시다면서요. 시아버지는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강화도 쪽에 계시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이혼하고 시아버지랑 살겠다고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이혼하시면 친정엄마와 시아버지가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지인분이 강화에서 시아버지를 우연히 뵌 적이 있었는데 홀로 계신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뭐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사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저희 부부와는 남남인 사이니까요. 다만 시어머니와 아빠에게는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저희 부부만 생각한 건 아닌지 죄송스러웠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제 딸아이는 요즘도 가끔 할미를 찾습니다. 할미랑 같이 놀이터에 놀러 가고 싶다고요. 할미 우리 집에 언제 오냐고 하는데 저는 딸아이에게 할미가 멀리 외국에 가서 이제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할미 보고 싶다고요. 전화 좀 해달라고요. 그런 딸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른들 잘못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아이까지 상처를 받았던 겁니다. 저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엄마였지만 딸아이에게는 애틋하고 다정한 그런 외할머니인가 봅니다. 저는 웬만하면 딸아이가 외할머니를 계속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싶습니다. 딸에게만은 저희 친정엄마가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저희 부부는 상처와 아픔을 조금씩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밀려오는 슬픔에 울 때도 있지만 차차 나아지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